안녕하세요. 예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쉬운 8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이해샤의 사랑아 개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 파동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에센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티칭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프리퀀시를 활성화하고 테크닉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파수 공명이고요. 그리고 조화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음, 사랑의 연소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 넘버 47에 의한 2025 프로젝트 전체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2025 프로젝트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연서로 읽어야 한다. 사랑의 연서로.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키워드들 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갈인데요.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호 아젠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 우리가 하트를 이렇게 뿅뿅 날리는데, 요즘 또 하트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맞추죠. 입술을 맞추고 뽀뽀를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까지 이 망구조, 넷 구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갈의 꼬리입니다. 이게 전갈의 꼬리. 그래서 스팅 제트. 여기 지금 위에서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부분이 스팅 제트네요. 스팅. 쏘는 거죠. 쏘고 분출하는 겁니다. 쏘고 분출하는 건데, 이 전갈의 이 꼬리에서 나오고 있는 이 독을 쏘고 분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랑 중에서도 우리가 크레이지 러브를 넘어서 호러입니다. 호러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면서 이 스팅 제트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톰과 제리, 톰과 제리 그리고 제니 그리고 예, 그리고 MK, 김미경 대리까지 해서 하나다 라고 마우스다까지 살펴봤는데요. Z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이름이라고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리, 제니, Z, 제이 나오면 좀 치가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요 상태를 스팅 Z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구름이요, 이렇게 두 개가 구름의 헤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선 두 개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소용돌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스팅 제트가 형성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예, 전갈의 꼴이라고 얘네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라이 인트루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침입이 있다. 침입이 있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건조하고 따뜻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기후 아젠다 하고요. 지금 정치 아젠다, 그 다음에 종교 아젠다 통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결하는 거 같이 하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스팅에는 쏘다, 침 찌르다 뜻이 있는데 이 동물의 독침을 얘기하고요. 가시. 그러니까 사실 정갈의 독침은 장미의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도한 여인의 장미를 비유했을 때 장미의 가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움을 얘기를 하는데 강렬한 자극이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오늘부터 12, 13, 14일까지 이 강렬한 스팅 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돈을 노리는 사기이고 함정 수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탐정놀이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Z 분출한다, 이 노즐로 분출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오늘 또 노즐 쇼들을 하던데 이 여자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토카마형 핵융합 실험 장치를 Z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제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제니 그리고 제니, 제리, 제트까지 봤는데, 그리고 롤리팝이다. 그래서 예, 막대 사탕이다까지 얘기했는데, 아이캔디, 눈 욕입니다. 눈으로 요기하는 걸 아이캔디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남자가 나오죠. 예, 얘가 잘 노는 소년과 소녀들은 캔디를 좋아해. 그리고 캔디를 좋아하고요. 이 몸매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캔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빨고 핥고 날 맛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바나나 보이죠? 나는 내 환상의 남자다. 이 누구냐면 이 허풍 떠는 예, 맛은 봐도 되는데 물지 마라. 내 손길도 사탕으로 코팅되어 있지. 달콤한 거죠. 예, 달콤한. 예, 뭐냐면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허풍을 떨고 있는 이 허세의 가짜 IM들. 가짜 IM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더 예,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사탕 막대 나오죠? 예, 황금사탕 막대를 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리하고 논 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다 팀입니다, 팀. 이 팀이 어떻게 꾸려지느냐? 이렇게도 팀이지만은 결국은 이 허풍 떠는 남자와 까불이 제니와 톰과 제리라는 거죠. 얘가 톰입니다. 허세 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왜 이렇게 둘이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프리덤 티칭에서 주파수를 활성화하고 강착하는 여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주파수를 강착한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파동들의 패턴에 관련된 것이다. 예, 사랑을 에너지 주파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서사나 레파토리를 뛰어넘는 에너지의 패턴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진짜 사랑의 의미에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옴니 러브 전인적인 사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에너지이고 주파수이며 예, 주파수이며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조화의 상태다. 예, 오실레이션 아니고요. 예,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조화의 상태다. 예,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에 어떤 진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저기에 다른 진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패턴이 다르게 진동하고 그것들이 서로 안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두 진동 패턴은 부딪히고 충돌해서 당신은 부조화의 진동을 얻게 된다.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여기에 어떤 진동 패턴, 저기에 다른 진동 패턴을 갖고 있고 이것이 다르게 진동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다면은 그 두 진동 패턴은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부조화의 진동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결같음, 일관된 통일성, 일원성을 을 원하는 측면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 우리의 지금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현상도 다 이 부조화의 진동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된다. 각기 다른 두 개의 진동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이 당신의 분노와 미움과 저항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부조화의 진동이 여러분들이 분노와 미움과 저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느낌은 물리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성을 하면 우리가
과학을 해야 된다. 물리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사랑과 미움의 방정식 제대로 보고 있는 건데요. 사랑의 연서로 세상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파동 패턴들에 관한 것이다. 결국 두 개의 파동 패턴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당신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요소도 그것이 가능한데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다른 것의 패턴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같은 주파수를 따라가고 조화로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느낌, 유대감, 사랑의 경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시끄러워지는 부딪히고 충돌하는 이런 에너지들이요. 결국은 이 부조화의 조화 진동을 갖게 되는데 이게 되셨죠? 그래서 분노와 이렇게 미움과 저항의 에너지와 같은 감정들을 갖게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부조화의 어떤 진동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 부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느낌은 피직스하고 관련돼 있다. 물리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파동 패턴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방식으로. 근데 이것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 중 하나가 이렇게 다른 것의 패턴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같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이 다른 패턴 하나는 다른 주파수를 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내적 충동과 갈등, 사회적 충동과 갈등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안에서는 약간의 어떤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 의식을 끌어들이게 되면 그게 강력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흘러갈 수 있죠.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되는데 그것이 증폭되고 커지는 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외부의 주파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갈등도 실제 뭐 좌우가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한 그룹들이 외부의 에너지들을 끌어들이오면서 갈등과 충돌이 커지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 주파수의 부조화는 똑같이 사회 현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것들은 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주파수를 따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두 개의 주파수가 지금 두 개의 주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느낌 그리고 느낌 감정의 어떤 경험이죠. 느낌의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결합, 유대감의 결합, 느낌들, 경험들, 그 다음에 사랑의 경험들을 일으키게 된다. 같은 주파수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계속 지금 블루 아이스, 핑크 파이어 두 개의 주파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차원별로 내려오면서 꼬임 주파수를 브레이드 주파수라고 합니다. 꼬임 전류. 꼬임 이 전류들이 결국 나를 형성하는데 이게 지금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양극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있다면 우리가 3밀도 안에 플레인에 있는 거죠. 평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3차원 구조에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 두 개의 파동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꼬임 전류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유전자 코드 다 이렇게 생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개의 전류가 서로 같은 주파수를 유지했을 때 우리한테는 깊은 사랑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주파수 공명과 에너지 공명, 유유상종으로 만들어지는 감정과 경험들이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물리학, 그러니까 양극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양극성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들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들이 결합하게 되면서 꼬임을 완벽하게 이제 뒤바꿔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합, 연대, 현대, 연대, 통일 이러한 우리 에너지 상태를 다 잃어버리게 돼서 지금 개인도 또 사회도 갈등, 충돌, 투쟁, 분쟁, 전쟁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리학적 관점, 에너지 패턴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해야 좀 더 객관화되고요. 그리고 이 양극성 게임에 더 이상 빨려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아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상대와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내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머릿속에서 의심과 걱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갈등하며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두 개의 파동 패턴을 지닌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나 사랑이나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경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계속 주파수 진동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얘기를 경청했을 때에는 주파수들끼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조화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고립되고 좌절되며 어떤 영적 경험과 개인적인 권능의 경험을 하는 것을 모두 차단하게 된다. 그래서 집중과 공명은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나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집중하는 만큼 자신을 바꾸고 사랑과 지혜의 권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중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주파수로 같이 공명하게 된다면 엄청난 그 감동을 받게 되죠. 그것이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인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혀를 놀리지 말라고 한 경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상대를 속인 거짓의 상태, 진실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어떤 나은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갈등과 충돌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영적 개발과 인간관계의 대참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분들 지금 파동으로 이해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이 사랑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많은 사랑을 느끼는 그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다면 끌리는 게 있는 거죠. 이렇다면은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그들의 에너지장과 매우 매우 유사하게 진동하는 당신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는 더 깊은 어떤 체험들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비록 당신의 의식 레벨에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장들의 같은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격돌하고 있으며 거기가 갈등이, 충돌이 발생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갈등과 충돌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깊은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갈등과 충돌은 필연적이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계속 연동하고, 공명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에너지로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에너지로 이해하는 거. 일단 우리가 선택한 특정 순간에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어떤 시간이나 순간에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는 맺거나 관계들을 추구하거나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작은 관습들에 빠지게 된다. 이걸 이렇게 러츠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습들에 빠지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파수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데 이 마음 어딘가에는 그래, 나는 그 대가로 이거랑 이거랑 이게 필요해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 작은 이 리틀 보이스가 있답니다. 예, 결국 뭐겠습니까?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게 주는 행위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줄 때에는 네가 나는 어떤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안에 거부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는 나의 의도와 동기에 뭔가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거랑 이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깊게 체험하는 방식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뭐 생색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생색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실제 줄 때는 빈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어떤 바램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태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인정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인정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관계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릴 적에 부모, 형제, 친구와의 관계, 또 어른이 되어선 배우자의 관계, 늙어서는 자식과의 관계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 거울상의 세계에서 성장 과정에 겪게 되는 관계들은 아버지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 할머니 같은 사랑을 배우는 시험장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세계라는 것은 이 세계에 비춰진 비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면교사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각성이 먼저인데요. 내면에서 깨어나는 이런 권능, 알아차림의 힘이 없이 맺어지는 관계는 똑같은 에너지 패턴의 반복, 지루한 관계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있는 두 존재가 있을 때에는 절대 갈등이라는 것들이나 충돌이 극한 상태로 관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가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적 차이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깨어난 사랑은 기존의 관계들을 질적으로 비약시킨다.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추구와 관계의 단절은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더라도 모두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턴과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역전시킬 수 없는 관계의 함정에 빠져서 인간은 관계 속에 사랑과 인정과 욕망을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주는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이 확장되는 경험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물질적 욕망과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관계의 추구와 관계의 단절이라는 양극성의 욕망이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주인 대상과는 동떨어진 선택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우뚝 선 자아들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진동하고 공명하는 조화로운 상태다. 따라서 깨어남의 차이, 의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관계는 원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하는 관계는 상위 자아의 관계이고 크리스토스의 자아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신근원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밀도 소울자의 만남은 의식세계에서 연인처럼 느껴지고요. 산밀도 오버소울자와 그 이상의 존재들과의 만남은 의식세계에서 아버지처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 에너지로서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개념을 데이트 게임에 적용하거나 이미 맺고 있는 관계에 적용하면 당신은 이러한 것을 전환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트 현장에서 음란하지 않게, 음란하다라는 것은 뭔가 색욕을 도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츠러스 하는 상태가 음란하지 않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친구가 필요해. 그건 정당한 요청이겠죠. 하지만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어떤 세력권을 키워가면서 나는 원한다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이라든가 자신의 파워를 키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I want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신의 영토 확장, 테리토리를 확장, 사이즈업 하기 위해서 I want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한다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당신은 가져오려고 애쓰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결핍의 상징들을 찾아냄으로써 자신 안의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 계속 이제 어떤 이성 간의 라든가 외부에서 관계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내적인 사랑이 부족한 이런 결핍 상태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을 깨우지 않는 한 계속 이 여정은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여기 이렇게 결핍의 상징이요. 결핍의 상징을 찾는다라는 말. 이 상징이라는 말에요. 이렇게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을 나타내는 행위, 동작, 대상을 다 포함합니다. 신조를 얘기하죠. 자신은 어떤 뭔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념이 있어서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의 관점보다 오히려 나에게 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번에 그 스피커 1 이해샤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좀 이해되시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 관점보다 나에게 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게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 나는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관계를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자신의 어떤 이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관점 때문에 관계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똑같은 패턴에 따라 누군가와 엮일 것이고 당신은 권력투쟁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 2025 프로젝트도 이 파워 프로젝트 파워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파워 게임인 거고요. 이 결국은 개인의 인생 사나 또 내지는 이 사회나 국가에 일어나는 것들도 파워 게임인 거죠. 그들이 이제 드래곤 파워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드래곤 섀도우에 의해서 이 욕망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트러글 릴레이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더 이상 흑역사를 안 쓰게 되지, 내가 계속 이렇게 나한테 뭔가를 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나한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를 깨버리게 되면은, 한 사람의 그 관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그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계속 권력 투쟁 관계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걸 멈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은 사랑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실제로 당신 자신 안에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또 가짜 IM 아젠다가 용서입니다. 용서. 감사에 이어서 용서. 그러니까 태도와 책임을 지금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가 뿌려질 땐요, 뭐, 모든 곳에서 감사 떠들고요. 또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용서 또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 당신이 그들로부터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당신에게 주는 것,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단지 깨어나는 겁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단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우뚝 선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뚝 서었다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토스 자아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그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을 같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로부터 엄청난 것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들이 깨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박수 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없고, 그리고 단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 얼마나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아무튼 당신은 그들을 사랑해야만 한다. 또한 거기에 근데 하지만 한계가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은 맞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만 또 25명의 여자친구도 갖고 싶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실례이지만 다른 아내를 찾아가라.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스피커 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 묻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웨딩이라고 했잖아요. 우뚝 선 자아가 둘이 만나서 하는 것이 사랑과 결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진정으로 참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지금 프리덤 티칭에서 얘기하는 결혼을 에너지 뱀파이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자신의 어떤 결핍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의 차이에서 갈등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균형을 잡는 행위다. 그것은 그 사랑과 영을 함께하는 무언가로서 다시 지각하는 것으로 규결된다. 그래서 이 러브와 정신이요,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무언가, 이 두 개가 함께하는 무언가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따로 정신 따로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라, 사랑과 정신이 함께하는 것이다. 무언가로, 함께하는 무언가.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함께하는 무언가. 이거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잘해주는 거를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갈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정신의 통합, 머리와 가슴의 통합은 통달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나 이제 도교 수액에서는 이 물기운 찬 것은 올라가고 불기운은 내려간다 해서 수송화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는 건데요. 머리 정신은 냉철하고요. 가슴의 사랑에는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사랑과 정신 또 그리고 머리와 가슴의 부조화가 그것을 통합하고 중재해야 되는 자아 존중감이 없는 거죠. 자기의 중심이 서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통합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자아 존중감의 부재와 섀도우의 부정적인 생각, 이게 뭐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랑의 욕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송하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기운은 올라가고요. 물기운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사랑만 하면 정신을 잃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집착하고 이거 미절이 되는 겁니다. 빠순이 되는 거고 빠순이 빠돌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정신만 강조하면 사랑을 놓치게 된다. 그러면 냉철해져 가지고 이 차가운 기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온기도 나와야 됩니다. 웜스도 나와야 되고 아주 디선먼트도 나와야 됩니다. 냉철한 분별력도. 그래서 머리의 지혜만을 간정하면 온정을 잃게 되고요. 가슴의 사랑만을 강조하면 명료한 분별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우주는 언제나 두 사이를 오가며 균형 잡기를 실행한다. 우주의 균형 잡기는 위대하다. 그 위대한 우주가 나다. 우리는 치우친 균형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을 균형과 조화로 통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대명사, 형용사, 동사가 명확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육적이고 가슴은 혼적이고 손발은 영적이다. 머리는 생각하고 가슴은 감정을 일으키고 손발은 의지를 실행한다. 이 삼위일체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 영적인 것은 행동과 실천에 있고요. 행동과 실천에 있게 되고 그리고 손발의 의지에 있게 된다. 그래서 행동이 되는 거죠.
지식과 행동이 만나면 우리가 지혜가 된다고 앞 챕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과도 같습니다. 결국 가장 영적인 것은 육적이고 가장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 챕터에서 스피커 2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것 같고 왜 안 하냐? 그렇게 뭐 허접하고 더럽고 귀찮은 일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고귀해지거나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체를 쓸 수 있는 것, 육적인 것은 지극히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은 그 중간에 영과 육을, 육과 영을 연결하는 인도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슴의 사랑의 감정은 모든 것을 중재하고 화합하고 균형을 이루어주는 힘이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살아있게 돕는 것을 좋아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혜와 가슴의 사랑이 손발의 권능을 완성해 나가는 삼위일체의 완성의 과정이 3차원 공부의 종료다. 그래서 이 대명사, 형용사,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차원 공부의 종류는 가장 아름다운 신체의 회복과 차원관의 형태라는 에피머럴 변형이겠죠. 프리덤 티칭에서 궁극의 결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 진선미입니다. 지덕체고요. 사랑, 지혜, 권능이고 이런 삼일체 완성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어디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처럼 꼰대들의 얘기처럼 다루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갈등과 부조화의 진동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원하는 상태가 진선미, 지덕체, 사랑지의 권능이라는 거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서의 사랑의 개념을 에너지로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충분히 숙고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에너지로서의 개념, 당신의 관계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이것들이 전환되고 있는지 보라. 이것들이 전환되고 있는지 보라. 그리고 당신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래서 뭐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제 명리학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명리를 사주를 뭐 컬트다 내지는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것도 조선시대 학문이었고요. 명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턴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패턴이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 그대로 힘의 학문입니다. 힘의 학문. 그것이 이제 FA가 이용한 개념이었던 이번 생에 지금 뭐 MBTI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 패턴을 이해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미신이다, 컬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무당이 전보는 거하고 명리학하고 다릅니다. 무당이 전보는 거는 4차원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명리학은 에너지를 그 이치를 밝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의 패턴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선비들이 알고 있었던 학문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동양말로 말하면 그런 건데 이제 서양말로 말하면 이제 에너지의 이렇게 컨셉으로 보는 거다. 예, 그래서 조건 없이 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줄 때 의식적이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식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상대의 홀로 우뚝 선 자아가 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궁극의 전인적인 사랑, 옴니 러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는 전체다. 나는 전체가 하나고 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계속 이제 제가 원 그려드리면서 이제 이전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적 관점에서 의식을 보면 에너지가 보이고요. 에너지의 흐름을 보이면 의식이 보인다. 결국 에너지를 본다는 거는 의식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대상을 의식을 보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보이는 거죠. 상대 의식에도 관심 없고 에너지에도 관심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파수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본질, 에센스,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실체, 이 에센스 정수, 정말 핵심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감지하는 오감 정보를 확신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 오감 너머의 세계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경험하는 세계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홀로그램에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투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그램에 떠오른 것을 보면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홀로그램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내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요. 당신이 배우자를 바라보거나 원하는 유형의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육체로서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가장을 하고 그들을 에너지의 실체로 보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배우자나 어떤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당신 주변과 당신 자신을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눈 감고 자신을 느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파수가 활성화되면은 플라즈마 바디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몸이 커지고 부풀어지는 확대돼서 느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단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무대 의상, 여러분들이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프레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대 의상, 이런 복장, 분장과 같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FA들이 가리키려고 계속 양복점부터 옷가게부터 변장술 하는 열심히 쇼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깨우는지는 자기들 재밌게 노는 거죠. 진리 갖고 노는 겁니다. 이것은 마르디그라와 마르디그라, 예, 마르디그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이 웅장한 무도회, 분장한 무도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무도회라는 거예요. 가면 무도회. 인생은 가면 무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행사들을 하는 이유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잊어버린 것 이외에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take our mask off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뭐 주파수 형판을 우리의 주어진 형판을 치유한다라는 관점이나 실제 태도와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 자체가 육체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버린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 육체,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들 육체는 여러분들이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그걸 건강하게 하겠다, 만들겠다 하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앉아있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할수록 앉아서 명상하고 책 보는 걸 더 좋아하지 막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뭐 예쁘게 하려고 꾸미고 치장하는 거에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필요한 상태에서 최소한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망들이 억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 이게 무의미한 걸 아니까. 이게 잠깐 입은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D를 살면서 필요한 수준만큼만 하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요즘은 뭐 얼굴을 성형으로 다 피고 늘리고 깎고 이렇게 하거나 명품을 입거나 좋은 가방을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거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스크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리는 축제, 이런 뭐 축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많은 뭐 문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면은 여러 개가 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여성의 가면은 더 화려하죠. 예, 그래서 인간이 쓰고 있는 이 가면은요, 예, 내가 성별, 연령, 학별, 세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파동에 관한 물리학인데 어떤 것들이 결합하고 어떤 것들이 예, 멀어지는지에 대한 거라면 우리가 육체를 보면 이제 바이올로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육체 70% 단백질입니다. 예, 30%, 70%가 물이고 나머지 30%의 70%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탄산, 탄소, 수소, 산소 이 네 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모든 원소들을 자연으로 돌아가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CHO 이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질소까지 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를 태우고 남는 모든 유기원소들이 사라지고 남은 거를 무기원소, 미네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미네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식물, 동물, 인간 생명체로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이 육체가 인간의 본질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본질은 단백질 용기 안에 담긴 에너지이고요. 그리고 그 감정체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자아체라는 거죠. 예, 진짜 나는 지금 단백질 가죽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내가 뭐, 내 옷이 화려하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내 코트 갖고 양가죽이다, 소가죽이다 비교하시겠습니까? 그냥 단백질 가죽 코트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담긴 육체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또 대단한가. 예, 바르고 가꾸고 꾸미고 만들고 육체를 아무리 손보고 꾸미고 만들어도 그 안에 담긴 에너지적인 실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 영원히 육체를 가꾸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태어날 이유도 없었겠죠? 예,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자신의 육체에 대한 집착이다. 애구가 좀 보란듯이 꾸미고 싶고 이쁘다고 평가를 듣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집착의 결정제일 뿐인 거죠. 애구하는 게. 그래서 건강을 돌보라는 의미도 이렇게 변질되어서 DNA 형판 치유와 뭐 정화나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셀프 힐링입니다. 셀프 힐링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육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에너지의 본질들을 보려고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영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식과 에너지를 보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이면 의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보면 또 에너지도 보입니다. 그 에너지가 큰지 작은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성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아주 키워드입니다. 에너지로 보려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도 엄청 빨간 걸 많이 쳐놨네요. 이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거울을 한참 보십시오. 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그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보다 예, 단백질 코트다. 단백질 가죽 코트다. 제가 정의 내렸습니다. 이때 본 나는 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냥 단백질 가죽 코트다. 재밌나요? 예, 그것은 우리가 있기로 선택해왔던 이 의상이고, 그것은 특정한 용모와 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디는 당신의 유전자 코드에 따라서 특정한 인지 필터를 제공한다. 예, 이것이 이제 미주신경이 설정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경험들을 위해 어떤 육체와 어떤 유전자 코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경향들을 제공하게 된다. 예, 여러분들 경험들을 위해서잖아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다 어떤 경험을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육체에도 다 정했고, 인생의 시나리오도 다 정해서 태어난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러나 일단 당신이, 그래, 그건 내 거야. 나는 그걸 인정하고 감당한다. 나는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의 상태 너머로 가게 된다면, 그 뒤에 영원한 에너지의 본질, 이 실체인 진짜인 나가 있으며, 그래, 예, 당신은, 그래, 이게 나고, 세상의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하다. 예, 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죠. 당신은 당신의 전화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해야 그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접속할 수 있다. 예, 당신은 4차원 주파수,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 텔레파시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는 능력이고 회복해야 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그냥 사실 오늘 이 챕터를 깨닫지 않으면 그냥 영성 공부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한 개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더더욱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가 없죠. 예,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게 뭐 파동 간에 문제가 있다 라든가 아니면 내 바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프리덤 티칭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컴패니언십 동료의 이런 교제를 원한다면은 인터넷이 아닌 인터넷 아닙니다. 예, 인터넷이 아닌 하이어넷이다. 예, 상위망에 요청을 해라. 예, 크리스토스의 레벨로 가라. 예, 그리고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2 차원이죠. 12차원입니다. 12차원은 12 태도와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토스의 레벨로 마라타 전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12채 태도, 12책임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에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들넷이 있답니다. 중간 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얽혀있고 덫에 걸려있는 망이다. 여기에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FA도 꽉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망은 4차원에서 11차원까지 가는 연결망인데 오직 당신이 전화를 받아서 그들의 전화 교환대로 연결하는 것을 그저 좋아하는 추락 천사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4차원에 깨어나는 사람들을 FA들이 납치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차원에서 11차원의 아주 촘촘하게 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린 마녀가 먼저 납치당하고 핑크 마녀가 나중에 납치당한다. 예, 이런 개념, 순차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4차원에 이제 깨어나는 존재들을 추락시키면서 계속 이제 오늘도 윤도현이 멋지다라는 나는 멋지다라는 노래를 냈던데 완전히 오늘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윤도현의 흑화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흑화되는 과정을 이라고 얘기 안 하죠. 처음에는 아름답고 아주 멋지고 모두를 위하고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차원의 입문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짜 도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폼을 잡고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척 행동하거나 안 그러면 초탈한 척 행동하면서 이제 가짜 도인들의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2단, 3단, 뭐 사이비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성 모임들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 좀 이것이 마하라 봉인에 대해 배우는 것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디의 부분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통달하는 법을 배우는 당신의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11차원 주파수를 활성화하는 것, 마하라 봉인을 세워서 실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바디의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 바디의 부분들 뭐겠습니까? 삼지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당시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수영 레슨을 받지 않고 물에 몸을 띄우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트를 빌려서 바다에 뛰어드는 바보같이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지체 생각, 감정, 오감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양극성으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론성을 향해서 사랑지의 권능으로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완전하게 숙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통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통달은 어려운 게임이 된다. 삼지체의 이원성의 진동 안에서 FA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명료하게 자의 중심과 삼지체의 균형을 잡고자 할 때만이 FA 함정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사실 엄청나게 이제 끝없는 여정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전 챕터에서도
우리의 실드의 69%가 왜곡이 되어 있고, 거의 뭐, 그 왜곡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페이스세이프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20년 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실드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호스트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페이스세이프까지 일어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파수들이 들어오고 있죠.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주파수가 2015년부터 이제 활성화되면서 지구장이 퍼지면서 2015년 이후,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래도 지금은 좀 깨어난 사람들,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빛은 아직 여실하게 이제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의 희망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근데 20년 동안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 FA의 완벽한 통제 안에만 있었다. 지금은 이제 형판들이 분리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다크 플라워, 저들의 다크 플라워를 우리가 픽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지고 이건 니비로 체커보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니비로 체커보드 시스템. 그래서 이 100흑의 양극성 게임 계속 돌리고 있고 한국은 대박이죠. 여기에 내 신선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정점에 달아 있는 겁니다. 왜 한반도를 노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겟이 중국이 아닙니다. 타겟이 우리 집. 그래서 집을 짓고 왕을 잡는 양극성 게임이고요.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바둑을 빨리 배웠어, 연진아. 이 연진이 이게 글로리 대사입니다. 목적이 분명했고, 이겨야 되니까요. 상대가 정석권 지은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니 얼마나 아름답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괴 에너지, 복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자기들의 승리와 영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셀 구조가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뭐냐면 뱃셀이 용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런 뱃셀이다, 용기다 했는데 여기를 못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ES부터 해서 영화, 김기덕 영화처럼 그물,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다. 이 그물로 우리를 포획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대네. 촘촘하지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어차피 잡은 거 그냥 살란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체념하고 어떤 안주하는 에너지들을 계속 유포하는 노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는데 잉어왕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이 풍문 조작단입니다. 이렇게 유랑단들, 마당 패들 이용해서 여론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B급 정서를 이용한 얘네들의 아젠다이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바이럴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양극성 교차 전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또 이제 계속 우리 아쿠아 매트릭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0년간에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 시대를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물병 자리 시대, 분별력, 후각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온 아쿠아리 매트릭스에서 온 애들 휴먼들을 다 낚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앞전에서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똑같은 패턴들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오늘 핵심은 여기 독일 포이즌하고 이 랍스터, 이 랍스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전갈을 상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딥하다. 바닷속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밀크웨이로 콘서트를 하는데 지금 FA들이 움직일 때는요. 이때가 제일 많이 움직일 때고요. 그리고 5월 27일 날 우리 이제 트럼펫 펄스의 지금 영향이라면 11월 8일부터 불었던 트럼펫 펄스의 아웃픽처라면 쉐브론 펄스가 이제 5월 27일부터 불잖아요. 그때부터 또 판이 또 달라지겠죠. 힘이 급격하게 약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크웨이를 끌어가기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이미 FA들은 에메랄드 성향이 가입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에너지가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보시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딱 중국 냄새가 풀풀 나죠? 그 사람들이 여기다 4,000원 가격을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토퍼스, 이 문어의 낙지가 최고 가격이 78,000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희화시키고 인간들을 이렇게 봅니다. 거만한 까딸레나 붉은 태양, 이게 뭐게 붉은 태양은? 저기죠. 예. 시진핑 내지는 이 공산주의의 수장들을 붉은 태양이라고 하죠. 위에. 그래서 오만한 까딸레나 거만한 까딸레나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가짜 IM들은요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고요 자신이 2인자인데 1인자인 척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춤추는 작은 까딸레나 그들의 이제 제니 제트들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서 찍어 먹겠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여기서 초밥은 누가 많이 먹는 겁니까? 이게 일본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찍어 먹는 거죠. 초간장에 찍어 먹고 막 이런 거 보입니다. 뒤에 누가 흘러갑니까? 쫙 고래가 흘러가죠. 고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루득이요. 가짜 IM 흉내를 내고 있는데 예, 여우와 고래인이 오기 여우와가 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1인자가 오기 전에 2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교 아젠다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성, 권위, 영적 권위를 원하고요. 그것은 합법적인 욕망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물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배에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과 같다. 배우지 않고 수영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들은 바로 지금 상황과 들끓고 있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길을 건너기로 결정하고 오직 차가 멈춰 당신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원할 뿐이라고 당신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결국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건 누구 잘못이겠는가? 누구를 책망하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차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은 그들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친 운전자를 고소하러 간다. 여러분들 지금 프리덤 티칭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잡한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것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준 예, 잘못된 인지, 거짓 인지에 반응하는 그런 헌법 아니고 법률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조례, 규칙 이런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왜곡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걸어 들어간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누구도 책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육체의 너머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그것들을 에너지 본질로, 에너지 에센스로 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면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면의 눈으로 보는 것. 이 내면의 눈을 어떻게 깨우느냐 관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훈련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우리 호스트 마스터즈에서도 이미지네이션과 프로젝션 투사를 결합한 테크닉들을 계속 하잖아요. 탄트리 오라 티칭부터 계속 이어지는 테크닉들은 정말 본격적으로 이미지네이션과 프로젝션까지 결합한 테크닉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면의 눈으로 보는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상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에너지를 자꾸 느끼는 훈련들을 해서 에너지 감각들을 깨워야 여러분들이 테크닉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봐라.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 있는 그대로. 오늘 로이킴이 나와가지고 진실로 자기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들을 여기다 쓰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봐달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의 진실을 본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진실을 보는 것이 우리한테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안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2차원 감정체도, 3차원 정신체도, 그 이상의 크리스토스 자아도 모두 에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너지는 주파수고 파동이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주파수의 파동으로서 카르마적 상태를 반영하면서 인생 공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의 잠재의식 또한 가족, 사회, 집단, 국가, 민족적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공부 영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3차원 정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에고의식 또한 에너지로서 인생의 경험 주체의 힘과 경영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내면에 잠들어 있는 크리스토스의 자아는 물론 가장 큰 에너지와 의식을 형성한다.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잠재의식,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표면의식,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는 크리스토스 의식은 모두 에너지적 권능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펼쳐내고 있다. 의식이 높은 것은 에너지가 큰 것이고 에너지가 큰 것은 의식 또한 높은 것이지만 그 길은 크리스토스의 길과 메타트론의 길로 나누어져 있고요. 크리스토스의 길은 신근원으로 향하는 상승과 영생의 기쁨의 경로가 되고 메타트론의 길은 신근원과 단절되어서 추락과 필멸의 길을 걷는 슬픔의 경로가 된다. 추락한 존재들이 결코 에너지가 작아서 추락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적 욕심과 근원과의 단절, 영웅적 자아를 뛰어넘는 교만과 영웅주의라는 비의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에너지에 대한 본질을 인식하고 그 세계로 뛰어들어 의식으로서의 에너지, 에너지로서의 의식에 대한 생각, 고차원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커질수록 의식이 확장될수록 에너지의 사용과 의식의 표현에 대한 책임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하나를 이제 도표로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은 예, 우주 생명력 전류가 근본 생명력 전류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키라시에 전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마라타 전류, 그 다음에 쿤달리니 전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15차원에서 키라시의 전류가 들어오고 3밀도에서 마라타 전류 들어오고요. 9차원 이하의 세계에서는 쿤달리니 전류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2차원 3밀도하고 완전한 단절 안에서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밀도부터 이 4밀도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표시를 안 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키라시 전류 이 부분들이 차단된 겁니다. 이 부분하고 키라시 전류하고 마라타 전류가 지구에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예, 얘네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쿤달리니 전류에 의해서 전류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스 크리스토스 지구의 가디언 그 그룹들 현재 이제 초창조계 트랜스의 창조계죠. 트랜스 프레니얼 초 프레니얼 이 창조계 에피 단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하이어 마이 넷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의 바퀴가 완성되는 곳이다. 이제 추락천사 군단들은요, 이렇게, 4차원에서 어디까지? 여기 12차원, 11.5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지배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에서 이제 아누나키, 드라코니언, 제타, 최강 페탈리까지 이제 완전히 고차의 추락 군단들이 다 이합 집산하면서 파벌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서로 모였다, 헤쳐 모였다 하면서 아주 커플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상의 커플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간망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11.5차원까지 우리는 11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이 얽혀 있고 덫에 걸려 있는 그물망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체커보드 격자 안에서 꼼짝마에서 테레비에서 보여주는 대로 테레비랑 옛날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옛날 사람 맞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막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썸네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어떤 것들이 쫙 뿌려지는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잘못된 정보들로 우리들을 세뇌시키고 이미지로 각인시켜서 속박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마하라 봉인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곳이거든요. 마하라 봉인 12차원 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바디와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어떤 에너지의 바디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치유 태도와 책임을 가리키겠다고 하지만 쟤네들의 그 크레이지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깨어날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FA 군대들은 인터넷망과 중간망을 통과하는 공부를 끝내야 12차원 크리스트 또 마라타 전류와 연결될 수 있고 지구에서 자신의 통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보고 떠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500만 명만 데리고 떠나라고 하는 걸 이제 가디언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호스팅이 이어졌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여기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정 레벨에 오르지 않게 되면 못 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미리아스 치안판사 그룹들이 들어오면서 미주신경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막간 중간망에 해당하는 11차원의 영역은 FA 군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공부를 완전하게 크리스토스 의식, 자신의 의식 안에서 전화를 통한 공부를 하지 않고 영적 능력을 구하거나 결핍과 하늘로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원한다면 모두 FA 군단들과 연결되게 된다. 내면의 신 가르침만이 진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는 근원의 우주 내적 창조계에서 강력하게 호스팅되고 있는 학습장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고 블랙홀과 연결되어 압축 소멸되어 가고 있는 우리 추락 매트릭스는 앞으로 이제 두 개의 시간형판들이 분리되면서 이 길들이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엔젤릭 휴먼이 이 근원이 주목하는 지구가 이제 노블 행성이라는 거예요. 노미 유전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고귀한 영혼들이고 자신의 진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트의 기쁨의 길을 선택할 건지 메타트론의 슬픔의 길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메타트론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과 책임은 모두 존중받고 이건 이제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 이제 물리학과 충분하지는 않아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브레이드 전류로 내려오고 있는지, 꼬임 전류가 어떻게 하나로 합일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기후 아젠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래서 이 스팅제트,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이 12일이잖아요. 12일인데, 13일이고요, 0시. 내일 12시까지, 잘못 가져왔네. 내일 12시까지, 우리가 한반도가요. 완전히 정갈에, 여기 꼴인데, 여기가, 독침을 맞는 자리입니다, 정갈에. 그래서 지금 편서풍이 우리가 북극 소용돌이에서 이제 저기압이 하나 떨어져 나왔는데 또 떨어져 나왔답니다. 아주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것처럼 두 개가 형성이 됐다. 이 저기압과 이 저기압은 사랑을 할까요? 튕길까요? 아니면 서로 튕겨나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를 지금 이게 돌린답니다. 스팅 전류, 지금, 그,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얘가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로 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병합이 되면서 찬 공기가 만들어지면서 한반도가 지금 월요일까지 이제 추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온은 대폭 떨어진다. 지금 이제 비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람도 이제 불기 시작하겠죠. 내일 12시 피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기후 아젠다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하나로 그 굴러가고 있는 걸 느껴야 그 통합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라에 이렇게 번개 맞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토르의 망치고요. 도끼로 번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징을 다 이제 일루미나티들은 상징과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신화적인 것 또 이런 원형들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번개죠. 번개를 치는데 번개 누가 친다? 천둥 번개, 천둥 번개. 이거 다 예, 가짜 IM들이 하는 겁니다. 가짜 IM들이. 예.
가짜 IM들이 하는 거고, 토리의 망치입니다. 망치를 하든, 뭐 하는 게, 예, 도끼를 하든, 도끼를 하든. 그리고 사이드 프렛이라고 해서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기 때문에 나무 잎에 있지 말라고 하는데, 예, 요것도, 여기를 치죠, 나무.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것들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NBL에서 같이 이제 번개 뉴스들을 계속 같이 한꺼번에 뿌리던데, 이렇게 번개 맞아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번개 올 수 있거든요. 월요일까지 조심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개방된 공간, 나무 및 산의 능선 이런데 공부하시면 되죠.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지금 4월 4일부터 기호 아젠다 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쓰리랑이다. 얘네들 가짜포스 쓰리랑이다 시작해가지고 예, 4월 4일, 11, 12, 12, 22 팔대빵 예, 아주 그냥 이 숫자들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한반도가 봄의 폭풍이 예, 봄의 폭풍입니다. 이거. 이게 벚꽃 이번 주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딴 말할게. 예, 이딴 말할게. 예, 여기에 또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또 저저가 있다고 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그래서 우리는 비 맞는 여인이다. 나만은 비 맞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가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오늘 스팅제트라고 전갈의 독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서 우리한테 뭘 주냐면 괜히 겁을 주는 겁니다. 공포와 겁을 준다. 실제는 허풍인 거예요. 허풍. 예, 반은 허풍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한테 공포를 주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 그 웨세당 FA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좌우로 나눠서 분리를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파들한테는 이 라이트한테는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실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끔 해서 이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이 라이트들이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다 여기에 잠식할 것 같고 실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큰 봉우리 옆에 작은 봉우리다라든가 계속 혐오를 일으키고요. 이러한 프레임이 너무 무섭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깊게 내면의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을 한다. 알아다. 얘네가 우리를 다 먹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레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하고 결탁해서 계속 돈들을 카르텔에 의해서 먹거리들을 챙겨주면서 일꾼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짜 IM들이 이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월요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냥 넘어간다면 얘네들의 허풍에 대해서 더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덜 놀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갈 해부하겠습니다, 전갈. 여러분들 이 전갈이요, 이렇게 오래됐답니다. 4억 3,500만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없답니다. 국내는 어떤 전갈도 서식하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에만 있고요. 야행성으로 밤에만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전갈은 다리가 10개고 8개의 작은 다리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주둥이 아가 바로 옆에 입에 항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입으로 먹고요. 밥 먹는 입으로 배설물도 싸고 수컷도 정액을 뱉어서 암컷에 임신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싸고 정액 뱉고 이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을 한 입으로 다 한다. 그래가지고 꼬리의 끝에 독침을 상대에 꽂아 넣을 수도 있다. 꼬리의 끝에서요. 그래서 정갈만의 이게 특징인데 꼬리와 독침이 이 특징이랍니다. 꼬리와 독침이. 그래서 꼬리의 모습은 다양한데 독이 약한 정갈은 집게다리가 크고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대로 독이 강한 정갈은 집게다리가 작고 꼬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맹독을 가진 종류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고요. 대다수의 전갈들의 독은 꿀벌보다 약해서 쏘여도 붓고 많은 수준으로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전갈에 대한 공포 엄청나잖아요. 너무 무섭다 얘네. 얘네 싸우면 다 죽는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꿀벌보다 약하고 붓고 많은 수준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수컷이 암컷의 손을 잡고 왈츠를 추며 키스를 하는 것으로 교미를 한다. 그래서 거짓말 같지만 진짜랍니다. 이 어떤 교수 전문가들이 쓴 글인데요. 수컷이 집게다리에 암컷의 집게다리를 살포시 잡습니다. 그러고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왈츠를 추는데 그런 다음 암컷의 눈치를 살핀 수컷이 자신 쪽으로 암컷을 끌어당기고 주둥이의 집게로 암컷의 주둥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키스랍니다. 이 키스이고 전갈은 입으로 정액을 넘겨준 다음에 수컷이 뱃속에서 정액이 들어오는 주머니를 통해서 암컷에 먹이고 암컷이 이것을 받으며 임신에 성공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맨틱할지는 몰라도 로맨틱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정갈 커플의 끝은 영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암컷은 수컷보다 거대한데 수컷은 정액을 넘겨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같이 있고 싶다고 늦장을 부렸다가는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알을 만들고 바로 낳는 다른 벌레들과는 다르게 정갈은 출산 과정이 사람과 똑같은데요. 이렇게 임신 출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은 뱃속에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정갈 모습을 갖춘 새끼 전갈을 입에서 토해내는 것도 출산을 입으로 토해내면서 또 출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알을 품고 출산까지 하는 기간이 사람의 임신 기간과 똑같은 10개월이다. 야, 그러니까 한국을 10개월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에서 10마리 정도를 출산하고 세상의 빛을 본 새끼 전갈은 바로 어미등 위로 올라가는데, 등에 업혀서 살아가다가 독립시기가 되면 말없이 어미를 버리고 도망친답니다. 새로운 전갈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도 잡혀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자식도 다 잡아먹는 그런 위험한 어미 전갈이 있는 거죠. 위험한 어미 전갈이. 그러면 실제 위험한 어미 전갈. 여러분들 이게 돼지 엄마 파워라고 드래곤 파워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추락한 벤시 에너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시와 벤시 어머를 얘기하는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전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기억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한번 다 보시고요. 오늘 이걸 왜 가져왔냐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등극을 합니다. 계속 이 양반이. 그런데 프로듀싱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챌린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런 거를 할까? 얘는 자꾸 왜 이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죠. 살. 예, 결국 뭐예요? 독이죠, 독. 그리고 신곡을 해주면서 계속 챌린지 1번들이 띄워주고 그래서 기분 어때? 그러니까 스팅젯입니다. 스팅젯. 톡 쏘는 젤리들에 의해서 맛이 어때? 심장 어때?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뽀뽀나 해주세요. 뽀뽀를 하면 뭐합니까? 알이 들어갑니다. 알이 뽀뽀를 하게 되면은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갈하고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들을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갈하고 뽀뽀나 해주세요 하고 연결하고 나니까 제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네 박자 쿵짝입니다. 쿵짝 인생인 거고요. 쿵짝쿵짝 계속 띄워지고 있는 이유이고 그리고 파트너입니다. 환상의 커플이고 환상의 짝꿍이고 이 파트너 이 2006년 9년 이때 드라마를 지금 무대 법정 무기는 말빨 뭐 총기 없는 법정 상황 이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법조인들이 활약하는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동안의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0, 요거 합치면 300이죠? 맞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파트너 한 거 계속, 아젠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내용이 식상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아젠다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영감도 없고요. 새로운 창의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낭비인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구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그래서 오늘 좀 총정리를 해보면 지금 2025 프로젝트가 이제 종교, 기후, 파워 프로젝트의 결합 버전, 패권에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계속 이거를 이거로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미국이 적자가 나는 게 얘네들 때문이다. 그래서 얘네를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닌 이유는 실제 여기는요 이미 제조업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얘네들도 베트남으로 넘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키워놓고 일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망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썼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미 망해서 제조업은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미국에 대한 실제 의존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적자를 계산할 때 이제 3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독박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핵심은 뭐냐면 70%의 남은 아더스들을 밟아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네를 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70%를 패는 건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한국이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대수출이 50%가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일본도 이미 망해서 의존도가 30% 이하고 이미 중도 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타겟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여기 정책을 쓰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어떠냐면요. 계속 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감시사회에서 통치받고 있다 보니까 고통에 대한 역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얕은 거죠.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얼만큼의 인내력을 보일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에 이거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얘네들은 누구하고 움직이냐? 얘네하고 세트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내일 발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좌우가 되겠죠. 그리고 23월 24일 날 제가 이거 했잖아요. 참여의 도끼를 선물 받았다. 근데 이 참여의 도끼가 뭐다? 외로운 늑대다. 외로운 늑대고 그리고 우리는 빗속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두 개의 적기압이 충돌을 하는데 이게 번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정갈의 독침이다. 까지 해서 오늘 다 연결한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도 되어 있잖아요. 아펙 지원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3월 13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누가? 왼쪽에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여기 총리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얘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얘도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그거 바둑 노름한다라는 건 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법조인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경제학 박사가.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이쪽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월 달에 이 둘을 다 초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주에. 그래서 이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만나는 게서 뭘 하냐 하면은 다자 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영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회의다. 그러니까 이들 손에 의해서 우리의 향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극주의로 가고 있다. 다극주의로 가면서, 지금 이때 통계한 게요, 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이 기후위기 관련된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답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그리고 경주에서 열리는 아페 이 정상회의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그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는 여정이라는 거죠.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하도 요란 뻑적지근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제시장부터 주식,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실제
예, 너무 많은 뭐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극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란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숫자도 엉망이고 예, 데이터도 엉망이고 허풍도 세고 일단은 거의 이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예. 먼저 터트려 놓고, 예, 그리고 나가지고, 그리고 협상 들어가는 식으로, 예, 이런 행보들 때문에 뭐 비상입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에 아전자들의 통합된 버전들이 픽처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페탈리까지 가세를 했다면, 뭐, 설상가상의 뭐, 에너지들이 보여지고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제 쉐브론 펄스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8년 동안의 한정된 시나리오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예, 여기가요,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전 중입니다. 예, 여기 지금 벚꽃들로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엔딩입니다. 마지막 엔딩을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종료합니다. 오늘로 종료한 겁니다. 맞춰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미 집무실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예, 여기 옮기려고요. 예, 땅 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이게 지금 헌법을 판정받아야 돼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서울이 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서울의 파워가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제가 기가 막힌 걸 가져왔는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게 뭐였냐면, 이 하루 전에요. 갑자기 꺼내, 예, 든 건데, 예, 12.3, 이거가, 예, 여기는 이거라고 정의하죠. 예,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이 짤 보면서, 예, 쇼 보면서 수천 개의 만 개의 우주를 학살하는 계획이 들어있어. 갑자기 우주가 예, 이게 글로벌 수준도 아니고요. 유니버스 수준의 수천 개, 만 개의 우주를 학살하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포제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식 이식이라면 이럴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만 개의 우주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수천 개의 만 개의 우주를 학살하려는 예. 그래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것이 있었다. 예, 그런데 여기 생각이 딱 청기생성의 무시 발레리안. 그래서 이때 이제 에이전트들이 팀으로 나온다. 28세기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통과 제리입니다. 이게 통과 제리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천 개, 만 개의 우주를 학살했던 계획이 들어있었다. 이미 학살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그 진주족들이 이 천 개의 행성의 도시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파괴된 행성을 수리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요. 예, 이 종족들을 파괴한 주범들입니다. 주범들이 예, 실제 이들에 의해서, 이 진주족에 의해서 발레리아, 이 천 개의 행성의 도시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공격들을 하거든요. 예. 너무 웃겼습니다. 천 개, 만 개의 우주, 만 개의 우주를 학살하는 게 있는데, 만 개의 우주. 예, 아주 우리가 유니버스 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락 앤드 롤은 뭐라고 했습니까? 락 앤드 롤은 부르는 돌이잖아요. 롤링스톤과 같습니다. 롤링스톤은 시지프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돌을 계속 밀어 올리면 계속 떨어지고 계속 올리면 계속 떨어지고 오늘 이 청춘을 부르신 이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렇게 끝없이 불후의 명곡은 끝없이 시치프리스의 신화처럼 이제 700주년 행사를 했는데 기념 행사를 했는데 제목이 넥스트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 시치프리스의 신화로 살아야 된다. 여기 이분이요. 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뒤에서 모든 락앤롤, 락밴드를 리드하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스승과 같은 거죠. 오늘 이제 여기 하고, 예, 그리고 여기 하고,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예,
터치도 하고 이렇게 김창완하고 네 그룹들 우리나라의 아젠다를 선동하고 있는 그런데 예, 그 흰 수염 돌고래부터 해서 노래들 엄청 많이 오늘도 불렀습니다. 흰 수염 고래 고래파입니다. 고래파. 그런데 사랑투도 불렀죠. 그런데 이제 뭘 가져왔냐면 오키들을 가져와서 내가 난초가 되고 싶다. 그동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감동을 주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줬단 말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 그랬는데 오키드를 가져오면서 나는 난초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비가 온답니다. 서둘러랍니다. 모든 걸 계속 쓸어버려. 속까지 전부 비를 맞아서 정화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다 영어로 부릅니다. 예, 못 알아먹게. 또 못 알아먹게 영어로 하든 지금 일본말로 하든 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너는 지금 혼자로 서 있어. 혼자로 서 있는데 너의 영혼을 구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난초가 되고 싶어. 다시 태어나야 돼. 더 이상 예, 사람이 아닌 존재로, 사람이 아닌 존재, 난초로 태어나야 되고, 여기 장미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네 목을 좋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네 자신을 버려.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바칠게. 더 이상 욕심도 없어. 이 신물나는 사회에 욕심도 없고, 폭풍의 언덕에 올라서는 건 어떠냐? 다시 태어나 모든 걸 버려.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욕심 많은 너희들은 죽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다. 이 락 장르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흑화될 수 있구나. 예? 그런데 아닌 척 하느라고 다 영어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영어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난초를 얘기했잖아요. 예, 난초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드라마에도 작은 아씨들인가요? 예, 작은 아씨들의 뭐라고 나오냐면 푸른 난초에서 몰래 푸른 난초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갖게 되면 이 여기서 나오는 독 때문에 사람이 은밀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라색, 연보라빛은 가짜 바이올렛 하염인데 이제 이해샤가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13차원 전류 색깔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이올렛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블루 아이스하고 핑크 파이어가 만나면 바이올렛 화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짜도 있다. 그 가짜를 상징한다. 오키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화염들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주파수가 이렇게 지금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구장으로 퍼지면서 이게 섞이고 있는 겁니다. 파동들이 섞이는 시간들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구 전체를 에워싸고 있고, 이렇게 버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버블들을 만들어주면서 우리 에피메랄 층을 이렇게 3, 2, 1, 4, 5 순서로 이렇게 정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게 레인보우 라이드 이동 수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인보우 라이드 이동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자우림이 여러분들이 그게 자색 숲이잖아요. 예, 자색 숲을 얘기하잖아요. 자색 숲 누굴 상징합니까? 자색 숲은 레프트 그 다음에 바티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직 카페트 라이드 수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레인보우 라이드 이동 수단입니다. 이렇게 레인보우의 버블을 만들어서 우리는 라이드를 하는 거다. 이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렛 화염 주파수가 되고 전체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색깔들이 섞여서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주파수들이 여기 블랙홀 센터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형판이 우리 이렇게 안드로메다 아키노스 형판이 이렇게 지금 하늘색이라면요. 여기 빨간색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팬텀 은하, 유령 은하로 기울어져 있는 형판이 우리 지구에서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 M31 정렬로의 귀환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블랙홀 센터에서 들어온 주파수가 지금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휘어 돌았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다크 플라워를 우리 차크라 그 플라즈마 연꽃바디를 다크 플라워링 시켜주는 이 블랙 타르 주파수가 이 다크 리버 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이걸 보고 이제 이해샤가 왜 합니다. 예, 아주 뭐 역하다, 역하고 시꺼멓고 뭐 황색이면서 찐득찐득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플라즈마 형관에 붙어 있는 거죠. 예, 이 레인보우 주파수에 의해서 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안샤테사 통로, 369 통로도 이 다크 리프트 전류에 의해서 끊어졌고요. 예, 지금 이게 브레이드 전류입니다, 지금. 핑크 파이어하고 블루 아이스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꼬임 전류로 들어온다. 이러면서 예,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안으로 형판하고 정렬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주파수가 이거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아지고 투사를 하면서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받는 겁니다. 받아서 발에서 머리 위로 올린 다음에 예, 아래아직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 빌딩으로 가서요. 예, 이렇게 돔으로 가서 다시 내려오는 주파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오카익 주파수를 봤는데 결국은 여기 주파수가 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위아래로 아래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레인보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루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연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머리하고 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 루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강력한 레인보우 주파수에 의해서 버블, 레인보우 라이드. 우리는 매직카페 라이드가 아니라 레인보우 라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정말 길어졌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좀 상황이 뭐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이거는 뭐 아웃피처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쉐브론 버스트가 일어나면 힘들이 더욱더 약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연극 무대를 관람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재밌게 완전히 즐겁고 재밌지는 않아도 조금은 재밌게 롤 해가시면서 즐거운 공부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